예, 5위입니다. 일본의 해병대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안보 청구서를 받은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본은 이 일을 더 반가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병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때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의 자위대, 일본의 해병대가 거침없이 성장 중입니다. 일단 일본 자위대는 이제 1954년도에 창설을 됐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국 방위, 어떤 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병력 면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일단 병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장병들을 모집할 경우에 막 100만 명 정도의 군대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런 어떤 장비나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수륙기동단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제 자국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쓸 텐데 지금 이제 미국과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상륙작전,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수복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도 고도화될 뿐더러 이 훈련 자체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륙기동단 같은 경우는 센카쿠 열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영역을 주장하고 있는 예.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독도 지역에 분쟁이 생길 경우도 맞아요. 만약에 올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시장, 저와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네. 예. 일본의 해병대 전략 자산들을 한번 꼼꼼히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상륙 돌격 장갑차, 시누쿠 수송 헬기, 네. 박격포까지 이 전략 자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수송 헬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돌격 장갑차도 이게 우리 거보다 성능은 좋을 겁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했기 때문에 성능은 좋을 텐데, 이 박격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 포에 있어서는 앞섰는데, 장갑차는 미제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우리 거보다.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주력 자산 중에 이 장갑차는 우리 전략 자산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일본의 해병대가 수륙기동단이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V-22 오스프리를 일본 군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전략 자산? 그게 이제 대규모 수송을 시킬 수 있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헬기 자체가 아까 치누크 헬기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스프리가 한 20-30명을 이제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예.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력면에서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해병대 숫자가 미국 해병대 빼고는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전략 자산에 병력이 많다. 일본이 이 해병대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독도 분쟁에 투입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도 국방장관은 이 독도 경비를 우리 해병대에 이관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서해 안보에 어떤 원칙을 동해에도 적용한다면은 마땅히 독도 경비대는 이제 군, 특히 저건 해병대가 그 임무를 인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목숨 마땅히 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일본판 해병대 얘기를 쭉 했고 우리 해병대. 네. 지금 독도에는 경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병대가 파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이 간다라는 것은 대치를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외부의 침입을 경찰이 있다는 것은 내치입니다, 내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해병대를 보낸다면 누가 쳐들어올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불필요한 그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독도 경비대가 잘 지키고 있는 독도는 오히려 그냥 조용한 섬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영토임을 확인받는 길이다. 오히려 차라리 해병대를 파견한다는 것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좀 전에 짚어봤던 일본판 해병대 수륙 기동단의 움직임의 여지까지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륙 기동단이 독도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면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본의 그 어떤 영토 침략에 대한 야욕을 국제사회를 여론을 움직여서 이 독도에 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이걸 그 군과 군이 마주친다라면 그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불리하다. 어차피 우리가 그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 갈등, 이 경제 보복으로 미뤄왔던 이 독도 훈련의 날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독도 방어 훈련이 최근에 좀 아직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어 훈련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시기를 좀 결정 예정입니다. 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2차례 정도 했다고 제가 알려봤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확히 8월 15일 광복제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할지도 좀 검토 중이라는데 저희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투리를 쓰면서 청구서 미국이 뿔났다. 딱 이 말 한마디면 족하다. 그런데 미국도 참 우리가 봤을 때 한미동맹국이지만 야속하긴 합니다. 예, 또 있나요? 호르무즈 파병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무역로 지켜라. 우리의 원유길이 70%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댓글도 있고요. 또 있나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은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대한민국을 누가 대접하나.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물론 의견도 다르지만 저 댓글만 보면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 또 오히려 기존 질서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나라는 지금 합동군사훈련을 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요. 또 북한도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은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요구 사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해병대 기세 심상치 않다.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